안녕하십니까, 까치롱입니다. 아유, 밤에 날 더워가지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아유 더워. 아, 켰습니다. 예. 지금 뭐 국제 정세가 어수선하죠. 북한은 지금 계속 뭐 미사일 해가지고 시끄럽게 굴고 있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살려고, 본인이 살아남으려고 북한의 정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을 연맥여서 삥 뜯으려고 정은이가 국제적으로 핵을 보유한 나라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슈가 돼야지, 정은이의 입지가 있어야지, 존재감이 있어야지 살아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존재감이 없다는 것은 잊혀지는 거죠.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미사일도 쏘고 한국에 목선도 보내고, 잠만경, 서해대교에 잠만경이라고 보이는 그런 것도 보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그거에 앞서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에 일본은 근대화,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근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런 기술, 부품 산업이라든지 소재, 그리고 기초 과학,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벨상도, 과학 노벨상도 많이 탔고요. 그것도 개통으로 많이 하고 했어요. 제가 예전에 일본의 갔을 경우에 보면 공간 활용을 잘하더라고요. 건물 하나를 짓게 되면 뒤돌아서면은 손 씻는데 세면대가 있고, 왼쪽을 보면 뭐가 있고, 오른쪽을 보면 뭐가 있고, 그러니까 공간 활용, 동선 활용을 잘하더라고. 동선 활용. 그리고 빈 공간, 여백의미. 우리 한국에서는 여백의미를 많이 하죠. 화풍, 그림을 그릴 때. 근데 일본에서는 여백의미뿐만 아니라 공간의 활용, 그리고 이제 작은 건물. 일본의 그 주거 형태는 우리 한국의 주거 형태보다 좀 공간이 좁습니다. 주거 형태가. 그러다 보니까 뭐 화장실, 방, 거실, 이런 그 공간 활용을 잘합니다. 쓸모없는 공간 없이, 여백의 미 없이,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놓고, 그런 라인 시설, 동선을 너무 잘 해놔. 근데 우리 한국 주택이라 건물 그런 거 보면 아무 쓰잘데기 없이, 외형 건물은 존나고 큰데 현관문 열고 딱 들여다보면은 구조도 족같고 공간 활용도 족같고, 야, 이 크게 지어놓은 공간을 이딴 식으로밖에 공간 활용을 못하는구나. 그런 걸 여러분들은 못 느끼십니까? 저는 시골에 와서 보니까 뭐 공공 건물, 그리고 뭐 무슨 마을 사업으로 해가지고 뭐 군의원이나 뭐 누가 이렇게 힘 있는 놈들이 뭐 예산을 땡겨가지고 뭐 마을변 무슨 회관이라든지 뭘 하나 지어놓은 거 보면, 우리가 지어놨어. 건물 외관상 보면은 삐까뻔쩍한데 정말 쓰잘데기 없는 돈을 쳐달라가지고 그 큰 비용을 공사비를 들여서 지어놓은 거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건물 짓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동네 주변에 있는 보건소, 그리고 무슨 뭐 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어놓은 건물 보면, 따 씨발 우리가 돈 많은 거야. 그렇게 참 씨발 거. 시골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 시골의 노인네들 어디 아프면은 보건소 갑니까? 시골의 노인들 어디 아프면은 바로 읍이나 아니면 대구나 부산이나 그쪽 큰 병원으로 바로 갑니다. 어차피 보건소의 그 의료 수준이 뻔하잖아. 알잖아, 보건소 의료 수준. 옛날 70년대, 60년대, 뭐 70년대 뭐 보건, 개인 위생 상태가 안 좋았을 때는 보건소의 역할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게 2019년도 그 당신들 그 주변 마을에 있는 보건소 봐라. 그거 씨발 그거 쳐놀고 앉아있고 뭐 씨발 할 것도 없고 그거 왜 있나 싶어. 그렇게 건물 크게 져가지고 마을 곳곳마다 다 있어, 보건소가. 옛날에는 뭐 차가 없어가지고 보건소를 갈 일이 힘들어서 그렇지만, 뭐 지금은 뭐 차 한번 타면은 뭐 동네에 차 없는 집이 누가 있냐? 차 두세 대씩 다 갖고 있는데, 시골이라 그래도. 그런데도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 보면 참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지 같다라는 거. 근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사회적인 불합리하구나, 약간 구조적으로 약간 이상한 시스템, 그런 거 한 방에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나라가 쫙 빼면 됩니다. 망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개판 5분 전으로 이렇게 지내. 그러다가
어쩔 수 없어. 생각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근데 한번 올해 문재인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이가 이 대한민국을 올바른 나라로 세워주기 위한 그거에 대해서 일조를 하는 것 같아. 잘하고 있어 문재인. 이 나라 계속 씹창내야 돼. 확실하게 조져버려. 확실하게. 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뭐 괜히 뭐 마음 약해가지고 요 정도 선에서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너는 그럼 바로 죽는 거야. 어차피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도 죽고, 원하지 않는 대로 원하지 요 정도 선에서 끝나야 되겠다 싶어도 너는 죽어. 근데 이왕에 네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좀 오래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만드는 세상, 네가 원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그나마 너 목숨줄 좀 오래 유지하고 산다. 이건 여담이고, 아까 뭐 일본과 미국 그 관계 얘기하다 말았는데, 어쨌든 미국은 일본은 근대화를 이루어가지고 잘 살고 있었어요. 잘 살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쭉쭉쭉 좋아졌죠. 그러다가 이게 무슨 심보가 들어가지고 미국하고 전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자존심이 좀 상했어. 미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먼저 선제 공격을 때린 나라가 일본? 그러니까 현대사적으로 봤을 때, 소련하고 뭐 소련하고도 했을 때도 소련 확 뭉개트린 게 미국 아니냐? 소련 연방제, 그걸 확 무너뜨린 게 미국 아닙니까? 그 이후로 소련 힘 못 쓰고 있죠. 지금은 러시아로 바뀌었죠. 어쨌든 그 미국, 대단한 미국, 세계 1등 국가, 세계 깡패라고 얘기하죠. 좌파들은. 어쨌든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선제 공격 때려가지고 2차 세계를 만들었지요. 그로 인해 가지고 미국은 상당히 열받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원자폭탄 투하로 해가지고 일본한테 항복선언, 지지선언을 받아내고, 그로 인해서 어부지리로 조선이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됐죠. 그랬을 때 이거 뭐 대부분 안 쓰고 막 이게 떠들려니까 이 생각 저 생각 막 혼돈돼가지고 막 쌓인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일본하고 우방국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잘 키워놨어요. 잘 키워놨는데 이게 이제 또 GDP가 많이 올라오고 해가지고 미국의 경제를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플라자 합의 그걸 통해서 일본을 한번 경제적으로 또 무너뜨립니다. 경제적으로 무너뜨림으로써 일본의 그 법을, 거품,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거품 해가지고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일본의 그런 사태를 만든 게 또 미국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전범 국가인 일본한테 평생의 원한이잖아. 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선 또 일본을 우방 국가라고 해서 경제를 살려주고 경기를 부양을 해줬죠. 그런데 일본은 그걸 또 원자폭탄 투하해가지고 당한 걸 생각 못하고 또 이겨먹으려고, 미국을 또 이겨먹으려고 그 깝치다가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또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일격을 당했지요. 그런데 우리 조선 대한민국 지금 현재 2019년 살고 있는 현재 한국 사람은 일본에 대해서 식민지로 당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해방을 맞이해서 지내면은 철천지 원수라고 느끼는 일본, 미국처럼 우방이라고 해가지고 손잡고 같이 또 경제를 살리고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미개한 조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을 대국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조선 놈이 말이야, 일본한테 그렇게 미국처럼 두들겨 맞아가지고 처음에 두들겨 맞아 결국은 힘으로 조져놨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인데도 미국은 그거를 다시 살려줬어. 그리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주고 우방국이라고 해가지고 해주고. 그런데 한국 놈들은 과거의 기억에 붙잡혀가지고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피해의식에 쩔어가지고 일본 하면은 반감을 먼저 들고, 일본 하면은 치를 떨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만큼 정신적으로 미개한 놈이 어딨냐? 어쨌든 미국은 대인배로서 선진국이며 그런 참 어쨌든 뭐 좀 하지만 그 마음적으로는 일본은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보진 않아요. 왜냐면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두 번 이겨먹으려고 한 거를 깠잖아. 까가지고 주지 않쳤죠. 그런데도 우방국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을 이용을 합니다. 그게 외교죠. 그게 외교. 나에게는 정말 거지 같은 새끼여도 나에게 우리 자국민의 이익이 된다 그러면 이 적을 이용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그 이용할 수 있는 원천이 뭡니까? 힘, 국력 아닙니까? 국력. 뭐 군사력만 좋아서 국력이겠습니까? 경제를 흔들어 제낄 수 있는 그런 경제력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그래요. 그런 것처럼 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좀 통 큰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 맨날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일본 하면은 반일 감정 부추겨가지고 하는 거, 반일 감정 해가지고 이득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치인 말고. 안 그래요? 북한에서 핵 미사일 쏘고 뭐 원자폭 저기 뭐 핵폭탄 실험하고 하면은 그걸 이용해서 했던 게 김대중 아닙니까? 김대중 그 이후부터 자빨 빨갱이 새끼들이 반일 감정하고 북핵 그것 때문에 정치 선동하고 언론 조작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기틀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인정해야지. 안 그래?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고 통 큰 나라라면 미국 영화도 씨발 그렇게 하는데 저 또 힘을 가려웠고 일본보다 더 군사력이며 경제력이 더 대단하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으면서 뭐 씨발 뭐 아득바득 그냥 반일하고 언론 플레이 하는 거 정치인들 그렇게 하는 걸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고 그 언론 선동에 동참해가지고 그 지랄 하는 거 보면 아유 이 개돼지 새끼들 진짜 쫄딱 망해야 돼 이 한국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겉으로는 우방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심 두 번의 그런 과정을 일본한테 당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마음은 늘 경계의 대상이 된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은 지금 문재인이가 이렇게 하는 저기 반일감정 뭐 어쨌든 간에 문재인이가 하는 정책 정치적인 외교 그 스타일이 일본한테 군사가 평화협정을 폐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을 했죠. 그래서 미국은 일본 우방이라고 하는 일본을 이용해서 중국과 이 남한반도, 북한, 러시아 이쪽을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 일본을 군사안보를 이렇게 국방안보를 이렇게 유지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베 정권이 이번에 총선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 이렇게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베가 원하는 거는 평화협정 폐기입니다. 평화협정 폐기. 평화협정 폐기를 통해서 자국민의 군사를 갖다가 독단적인 군사력을 작전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얻으려고 해요. 하지만 미국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원하지 않아. 언제든지 뒤통수를 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그래서 군사력만큼은 일본한테 이렇게 평화협정 폐지를 시켜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일본이 지금 요 아시아 요쪽을 갖다가 방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심어줄 수 있는 그 군사의 지위 향상을 좀 해주겠죠. 확 폐지는 안 시켜주고. 근데 이 문재인이가 그런 평화협정 폐지를 더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문재인이가 어떻게 보면 일본이 원하는 일본 아베 정권이 원하는 평화협정 폐지 군사력을 갖다가 자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원인을 지금 문재인이가 계속 해주고 있는 거 보면 이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거 완전 진짜 빨갱이 새끼, 족같은 새끼.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평화협정 폐지까지는 안 해줄 것 같아. 폐지까지는 안 해줄 것 같다. 하지만 이제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본의 해군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지위 상승 정도는 해주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문재인이 요 새끼 말고 좀 전두환급만 됐어도 우리나라 진짜 경제 성장률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마이너스 성장률뿐만 아니라 지금 완전히 이거 십창날 일도 없겠죠. 그만큼 리더의 스탠스, 자기의 몸가짐, 행동, 거치,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익이 많이 오르고 바닥을 치고 그 갈림길에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그런 미국에 대한 그런 행동을 해왔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 또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에 의해서 졌죠. 그리고 또 그 군사력에 경제력에 피부로 느끼고 피부로 받아봤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의 존재의 무서움을 알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를 모르죠. 크림반도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늘 미국은 일본한테 우방이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우방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경계의 대상으로 보고 관찰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죠. 근데 요 한국을 잘 키워가지고 일본보다 이제 한국을 잘 키워서 이렇게 좀 해주기를 원하는데 이 한국이라는 정부는 6.25 전쟁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정부를 수립한 이후부터 2년간의 전쟁, 사회주의 사상에 쩔어 있는 자생적 빨갱이, 그리고 또 이렇게 몰래 침투해서 살고 있는 진짜 홈모노 빨갱이 새끼들, 그리고 그 졸부들의 돈에 의해서 아무 개념 없이 오렌지족, 야타족,
그런 이념이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있다 보니까 이 나라가 아직 그 이념 전쟁을 지금도 치르고 있는 거고, 이 이념판이 끝나려면 이 나라가 무너져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쫄딱 망해야지 다시 쓸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때까지 잘 버텨줘야 되는데 국가가 먼저 수면 밑으로 가라앉느냐, 수면 밑으로 가라앉기 전에 국민이 깨어나서 올바른 이념을 통한 새로운 나라로 쓰느냐, 그 시간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이 깨어났으면 하는데 못 깨어나면 뭐 지들 팔자지 뭐,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일본은 미국한테 그런 전범 국가이지만 일본이 그런 전범 국가이지만 또 군사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군사력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도 과거에 그런 작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을 많이 도와주고 미국에 대한 군사 그 무기 같은 것도 많이 받죠. 뭐 무기가 받는 건 뭐 나쁜 건 아니죠. 못 받아서 안 달란 나라 많습니다. 미국 무기 못 받아서 안 달란 나라 많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문제 많아요. 어쨌든 그래요. 그런 것처럼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버릴 수 없고 취할 수 없는 관계. 근데 우리나라의 요 중심만 잘 잡으면 우리가 일본을 제치고 이 라인을 우리가 다 관리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지도를 보면 뭐 호랑이다, 토끼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잘 보시면 권총 모양 같이 생겼어. 권총 모양 같이 생겼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그쪽 라인 있지 않습니까? 두만강 쪽 거기가 이제 총구녕 나가는 방향이고요. 우리나라 그 신라 쪽하고 이렇게 되는 데가 이제 손잡이 방향으로 해가지고 러시아와 중국의 그 사이에 딱 총이 이렇게 해야 돼. 왼손에 하는구나. 총이 방아쇠로 이렇게 해야 되나? 방아쇠로 딱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잘 봐. 총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래서 그 분쟁의 중심에 있을 수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잘 해야 될 텐데 잘 판단을 잘 해서 이끌어 나가야 될 텐데 다음 사람 말입니다. 지금 현 문 정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기 다음에 우리나라를 이제 대통령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판단하실 겁니다. 왜냐면 한번 무너졌다 일어나면은 쓰라리거든. 다시 경제를 다시 보살피고 살리려면 문재인이가 얼마나 뭐 갖다 퍼붓겠어 돈을. 지금 문재인은 이제 친중 정책 일단은 뭐 미국하고 일본하고의 문제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어쨌든 뭐 뗄래 뗄 수 없는 관계고 그렇다고 뭐 무한정 뭐 일본한테 뭐 줄 수 있는 관계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아. 어차피 미국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일본을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6.25 이후부터 우리나라에 상주했던 미군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그런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 이념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일본을 대체해서 세울 수가 없는 입장이지. 자유민주 겉모습은 대한민국 겉모습은 자유민주주의지만 이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게 빨갱이하고 자유를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막 섞여 있거든.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지금 문재인이가 이제 되고 나서부터 이제 빨갱이가 누군지 그리고 이제 친중해가지고 중국한테 비리 붙어가지고 돈을 받아서 하고 있는 한샘기업, 여시제를 통한 한샘기업 그런 부분도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여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지요. 거의 뭐 정치인들은 뭐 친중 아니면 막 다 친일이야. 다 뭐 정치인들 뭐 씨발 뭐 다 돈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고. 조선시대 때 정치인들이나 지금 현재의 정치인들이나 그놈이지 뭘. 국민들을 생각하는 놈들이 어딨어. 군의원도 씨발 뭐 레밍이 개돼지니 뭐 그딴 소리 하고 앉아있는데 안 그래? 얼마나 그 개 족같이 봤으면은 지방에 있는 군의원도 국민들한테 그딴 소리 하고 앉아있는데 안 그러겠어? 하여간 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미국과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간단하게 러시아는 크림반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그거 때문에 지금 미국 유엔 쪽에 경제 제재를 받고 있죠. 크림반도 군사 강압적으로 하고 우크라이나 탱크 들어가가지고 폭력적으로 해가지고 전쟁 유발 단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크림반도를 뭐 투표를 통해서 뭐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러시아의 입김이 있지. 정치적으로 안 그러겠어. 크림반도의 중요성 우크라이나 지도에 보면은 딱 똥 싼 거 모양으로 이렇게 크림반도가 있어. 러시아는 이쪽으로 떨어져 있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크림반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게 크림반도에 러시아 인구가 많이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 쪽으로 붙겠다 뭐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어차피 러시아 쪽으로 갔어. 어차피 그걸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 좀 압박도 있었지 러시아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크림반도가 러시아 쪽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경제 제재도 하고 유엔 쪽으로 제재 들어오고 해가지고 이제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재정도 족같은데 지금도 더 족같은 상황이 되니까 씨발 뭐 불곰이 나라 뭐 러시아라고 하지만 지금 뭐 숨죽이고 있죠. 아무 소리 못하고 깨갱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과의 관계는 뭐 일본이 미국한테 경제적으로 덤비는 것처럼 중국도 가만히 냅두니까 너무 많이 성장한 거야, 경제가.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던 일본도 경제가 성장하면 미국이 뭉개 트립니다. 왜냐면 경제 대빵은 미국이니까. 왜냐면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냐, 달러의 가치가 높으냐에 따라서 미국의 위상이 달라지잖아. 그래? 그러니까 또 유럽에서는 통화해가지고 지들끼리 유로화 만들어가지고 개지랄 했는데도 뭐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뭐 영국 떨어져 나간다 지랄하고 앉아있죠. 블랙시티 해가지고 지금은 뭐 어찌 되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지랄 하잖아. 그만큼 이제 달러의 가치가 중요하죠. 근데 중국이 이제 성장을 많이 했어. 중국이 성장을 많이 해가지고 까불고 있죠. 그리고 또 이게 사회주의 국가이고 화웨이 해가지고 5G 통신망 그것도 다 선점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이제 재정적으로, 금융적으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한테 금융을 갖다가 열어라, 금융 개방해라. 근데 중국이 금융을 개방하면은 이거 환율 조작국, 환율 조작국으로도 또 이렇게 될 수 있어. 지가 지네 은행에서 돈을 막 찍어가지고 기업해가지고 내수 활성화시키고 돈 찍어가지고 1대1로 사업 벌리고 하나의 선 해가지고 하나의 민족 해가지고 홍콩 뭐 대만 유럽 해가지고 막 1대1 사업 해가지고 막 했잖아요. 홍콩 문제는 따로 열애하고. 어쨌든 나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돈을 막 찍어내죠. 근데 이제 금융을 개방하면은 이제 회계의 투명성도 있어야 되잖아. 그러다 보면 지 맘대로 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금융 제재를 이제 안 풀고 있죠. 버티고 있죠. 근데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중국은 돈을 회수를 해야 돼. 그래서 미국에 있는 부동산 돈을 회수를 합니다. 돈을 회수해. 왜냐면 금융을 개방하면은 이제 그 돈이 증시 쪽으로 몰릴 거 아닙니까? 증시 쪽으로 몰리거나 부동산 쪽으로 몰리겠죠. 트럼프가 또 부동산의 또 왕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중국의 부채 비율 그런 거 따지다 보면은 부동산보다는 약간 증시 쪽으로 갈 방향이 있죠. 그리고 그 증시 쪽으로 가야지 우리나라 국민연금 해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에 외국인이 이게 자국의 기업 사냥을 할 수 있는 그걸 갖다가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함으로써 기업의 방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국은 금융 개방 이전에 빨리 중국 기업의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자사주 매입을 해놔야 외국의 자본이 들어왔을 때 큰 흔들림 없이 그 기업을 방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돈을 많이 이렇게 다시 본국으로 다시 들어가는 입장이에요. 거기에 일조를 한 게 문재인 씨발 새끼는 꼭 족같아요. 태양광 사업 해가지고 중국 기업한테 얼마나 돈을 퍼졌겠습니까? 태양광 사업. 씨발로. 내 문재인에 대해서도 또 이제 2차 얘기할게.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무역 전쟁을 미국하고 하고 있지만 결국은 금융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 하기 전에 이제 증시를 통한 자기 기업에 대한 자사주 매입을 통해 기업의 안정화를 취하도록 하겠죠. 그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이 나간 거 미국에 있는 부동산 처분해서 들어와야 되고 문재인이는 알아서 태양광 그거 해주고 있죠. 중국의 태양광 사업 알아서 그냥 퍼다주고 있죠. 어쨌든 중국하고 미국은 각자의 길을 갈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독도 영유를 통해 가지고 비행기가 동시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독도 영유권을 해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들어갔죠. 그걸 보면은 일단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손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은 뭐 자기네 우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이도 친중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도 이쪽 라인을 붙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독도를 영유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문재인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국방부에서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지금 청와대에서는 지금 러시아 그 비행한 거에 대해서 뭐 옹호론을 피고 있죠. 또 뭔 얘기를 하려다가 말하냐? 막 생각은 전리가 있는데 말은 뒤에서 오니까 따라가지를 못하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생각도 놓치고 그래. 근데 뭐 그거 알아서 들어요. 알아서 새겨 들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잠깐 담배 한 대 피고.
예.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그 다방면으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 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바둑을 두도 이 바둑 한 알의 이 포션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전체의 이 판을 갖다가 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장기판이나 바둑판이나 알맹이를 갖다가 뭐 아무데나 두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를 둘 때 어느 위치에다 둘 것인가를 갖다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두는 게 장기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국제정세 외교라는 게 이게 한 가지 요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정치, 군사, 경제. 예전에는 뭐 군사에 의해서 판가름이 맞지만 지금은 경제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게 없죠. 소리 없이 죽이죠. 총알 없이 죽이는 게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를 확 무너뜨리는 것도 경제 아니에요? 베네수엘라 반미하다가 한 방에 훅 갔잖아요. 미국한테. 베네수엘라. 지금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완전 거덜나고 있죠. 지금 뭐 돈을 갖다가 뭐 돈의 가치, 화폐 가치가 없잖아. 지금 베네수엘라. 유튜브 한번 방송 한번 봐봐. 씨발. 아니면 신문 한번 검색해봐. 스마트폰으로. 베네수엘라 상황이 지금 어떤지. 그래가지고 지금은 친미로 돌아섰죠. 친미로 돌아섰다기보다는 그 나라도 깝깝한 나라요. 그 씨발 하여간 이 나라 대한민국이나 그 나라나 깝깝해. 대통령 하나 잘못 떠가지고. 예, 문재인이가 지금 중국에 지금 자본을 많이 갖다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카카오뱅크에서 지금 금리 5% 금리 해가지고 신상품 해가지고 나왔죠. 근데 나는 저기 카카오뱅크 해가지고 금리 5% 그거 하시는 분들 만약에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은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친중기업입니다. 친중기업. 한샘가구 있죠. 한샘가구도 여시제 친중기업입니다. 근데 문재인이가 저 변호사 시절인가 문재인이가 부산에 있었을 때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있었죠. LCT 사건도 있었죠. 아마 또 세월호 사건도 다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 꼬라지가 문재인이 이 새끼. 응? 그래서 아마 저희 카카오뱅크에서 하는 저희 5% 금리 해주는 거 그거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로 금리 시대고 마이너스 금리 시대입니다. 누가 돈을 이자를 더 줄게 돈 좀 빌려줘봐. 내가 금리 15% 20% 해줄게. 그런 거 다 사기입니다. 사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 문재인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카카오뱅크에서 하는 거는 다 중국 친중 기업이에요. 카카오뱅크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사건이 한번 터질 것 같아. 문재인 임기 이후겠지요. 그리고 증시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 코스닥 외인이 좀 사고 있어요. 근데 기관은 팔고 있어. 기관은. 외인이 들어온다는 거는 어느 정도 그림을 봤다는 거지. 흘러가는 라인을. 모르겠어. 하지만 이 나라는 망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지. 지금은 중국은 돈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그 금융 개방을 앞두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그 중국이 공산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판돈이 없으면 어떻게? 아니 포커를 칠 때 자기 자본이 많아야지. 남의 돈보다 자기 자본이 많아야지 결국에는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돈이 별로 없어. 내가 1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같이 판돈 치는 사람들 중에 뭐 1억씩 갖고 있어. 그러면은 돈에 말려가지고 휘청합니다. 안 그래요? 포커 안 쳐봤어? 도리지구땡 섰다 안 해봤어? 결국엔 밑장 빼기 말고 그냥 결국에는 뭐라 그럴까? 자본이 있어야지 결국에는 뭐 딜도 걸고 레이스 걸고 해가지고 돈으로 밀어붙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실력을 떠나서 아니 뻥카 치잖아. 뻥카 족도 없는데 뭐 돈지랄 해가지고 이기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자기 자국의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스튜어십코도 해가지고 뭐 집사 뭐 해가지고 뭐 외국에 자본을 갖다가 경영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 한다고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중국도 그 기업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는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잖아. 안 그래? 지금 뭐 중국 뭐 지네 뭐 돈 마음대로 막 찍어내고 뭐 환율 조작국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어차피 저 금융 개방을 안 했는데. 근데 이제 금융 개방을 하게 되면은 다 뽀록 날 거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씨발 돈이라도 많이 갖고 있어야지.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그거 갖고 삐대고 하지. 그러니까 각자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비행기를 이렇게 경유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중국하고 미국은 타협을 볼 마음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 중국을 어떠한 경제 제재를 통해서 찢어 발기고 무너뜨리는지 싸움판은 구경하는 게 재밌거든. 싸움 나고 불난 건 미안한데
하여간 싸움 나는 거, 싸움 구경이 제일 좋거든. 근데 이 문재인이 등신 같은 새끼가 친중에 붙어가지고 그지랄 떨고 앉아있으니 중국 입장에, 아니 미국 입장에서는 저거 때려 훅 앞할 수도 없고 하축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정은이한테 통해가지고 야 씨발 미사일 좀 쏴, 대포 좀 쏴, 야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제 생각을 해요. 이제 뭐 내가 뭐 경제 배운 것도 아니고 뭐 경제학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 그냥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건데 이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그래 뭐 지금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여름 휴가철이고 바캉스 시즌 아닙니까? 바캉스 시즌. 아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좀 땀 좀 식히고 열 좀 식히고 좀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저기 중국하고 미국하고 약간 소강 상태죠. 가만히 있죠. 그리고 또 북한이 뭐 미사일 쏘고 해도 미국 가만히 있죠. 근데 그 미국하고 북한하고는 어느 정도 여기 라인이 통한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지금 어느 정도, 피해를 볼 것인가 계산기 두들기고 앉아있겠죠. 이런, 다음에 그 수를 쓰기 위해서, 다음에 어떤 수를 쓰기 위해서 지금 풍요수, 뭐라 그래. 하여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고요 속에, 뭐야, 그건가? 어쨌든 뭐, 큰일 터지기 전에 조용하잖아. 태풍 오고, 비바람 치기 전에 날씨는 고요합니다. 요게 지금 간 보는 시기고, 지금 전략을 구사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 8월 달, 요때 지나고 나면은 이제 찬바람 불고, 이제 수학기 불고, 찬바람 불 때 잘 싸운다. 여름에 싸우면 막 땀나고 막 힘들고 그래. 그래서 지금은 소강 상태에 지금 이제 데미지 보고 있고 작전 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어떻게 망하는지 2019년도, 한번, 관전 모드를 한번 지켜보세요. 근데 문재인 요거, 답 없어. 아니,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한 나도 씨발 대충 이게 그림판을 볼 줄 아는데, 어쩜 이 빨갱이 문재인 이 새끼는 변호사까지 됐다는 놈이, 하여간 배운 새끼 몰라. 아유 씨부란 새끼들 진짜. 어쨌든 관전 포인트인 거야. 같습니다. 관전 포인트. 그래서 지켜봅시다. 씨 어떻게 안 되겠나? 어차피 나야 뭐 잃을 것도 없으니까 지켜보는 재미라도 솔솔하네. 재밌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는 중국을 여러 방면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국민연금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국민연금 자금도 중국 쪽으로 좀 흘러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좀 드네. 국민연금 해가지고 대한항공 경영권 쩐나 해가지고 뭐 어쨌든 뭐 기업 대기업 방어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뭐 한다 얘기하지만 지금 뭐 그것도 국민연금 그것도 모르겠어. 씨발 이거 문재인이가 도대체 어떤 생각 갖고 있는 새끼인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카카오뱅크에서 하고 있는 5% 금리 요 자금도 중국 쪽으로 또 흘러가지 않을까 또 그 생각이 들어. 염려가 되는 거야. 이 미친 새끼는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거든. 보통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놈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 이거 씨발 돈이 지금 어떻게 남아있는지 다 제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또 추경 예산도 지금 안 되고 있죠. 추경 예산 해가지고 지금 북한하고 뭐 중국하고 뭐 돈 존나 줘야 되는데, 그리고 하여간 뭐 중국에서 벌리는 사업 웬만하면 다 해주고 있죠. 그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LG 화웨이 그거 통신망 쓴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또 미국 눈치를 안 볼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다가도 또 기업을 갖다가 또 하나 한다고 하고 있고요. 스탠스를 갖다가 정확하게 취해, LG. 새끼도 그냥. 또 한생기업 같은 경우에도 여시제 해가지고 중국 자본, 빨아먹고 있는 정치인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자금을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어떤 식으로 지금 중국 쪽으로 흘려 보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 그거는 좀 시간이 좀 지나가 보면 알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 그런 거야. 불안해. 씨발. 근데 싸움 구경은 재밌어. 싸워라 씨부랄 거. 이기는 편 누구 편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뭐 미국이 안 이기겠습니까? 근데 옆에서 괜히 그 눈치 모르고 헛발질하고 있는 문재인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씹창 나고 있습니다. 씹창이 확실하게 조지고 있습니다. 난 진짜 걱정이야. 국민연금 단어가 다 들어갔는데, 국민연금도 이제, 많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내 세금 씨부할 거. 아, 짜증나. 하기다 뭐, 나야 뭐 돈은 없지만, 돈 있는 사람이 더 걱정이지 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한번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아, 누가 알아. 씨발, 그 또라이 문제의 생각을.